안녕하십니까. 미술 선생입니다. 지금 우리는 54페이지 재료와 기법으로 보는 소묘와 채색을 쭉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소묘의 재료와 특징을 봤고, 채색 재료의 종류와 또 특징을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표현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이번 시간을 학습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 목표. 표현 재료와 연구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 과정을 점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표현 재료의 특징을 알고 표현 매체의 특징을 알고 다양한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어떻게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미술의 표현기법은 미술의 재료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어떤 표현기법을 활용되고 있으며 그 기법에 따른 표현 특징이 어떠한 느낌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 내용. 여러가지 표현기법. 지금 교과서 57페이지에 보면은 여러가지 예시작품들이 있습니다. 해밀턴의 작품,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콜라주로서 만든 그런 작품이고, 그 다음 유스티아누스 황제와 신하들. 자, 이거는 모자이크로 만든 작품이다. 그 다음 로마의 아침, 김득기. 로마의 아침, 이것은 전묘법으로 만들고, 그 다음 아우어바흐, 이 사람은 임파스도 기법으로 그렸다. 그 다음 에른스트, 이 사람은 프로타주 기법으로 그렸다. 또 학생 작품입니다. 박정민 학생이 사슴을 그리는데 이거는 스크래치를 해가지고 그렸다. 그렇죠? 그 다음 저 밑에 쪽에 로카쿠, 자, 일본 사람, 이는 핑크 페인팅으로 그렸다. 그 다음 그 옆에 박미래, 이는 혼돈, 이는 마블링으로 표현했다. 그 다음 폰타나, 이 사람은 찍기로 표현했다. 자, 그럼 여러가지 표현기법이 있죠. 콜라주, 모자이크, 전묘법, 임파스터, 프로타주, 스크래치, 핑크 페인팅, 마블링, 찍기. 여기에 이제 여기 나열되어 있지 않는 것 중에서 뭐 파페 꼴레도 있고 뿌리기 드리핑 기법도 있고 번지기도 있고 페이스팅도 있고 버닝 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해밀턴 작품이죠.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신문, 잡지 등을 직접 화면에 붙여서 표현을 했다. 자, 이는 콜라주를 해놨죠. 콜라주. 자, 이 콜라주와 바피에 꼴레가 있는데, 콜라주 표현과 바피에 꼴레가 있는데, 콜라주라 하면은 영어로 C O L L A G E 이 콜라주라 그러는데, 콜라주. 이 바피에콜레가 발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 초현실주의자들이 일상생활의 소재를 그림의 일부에 붙이고 효과를 낸 것이 콜라주의 시초입니다. 에른스트가 즐겨 사용한 수법은 색지나 천을 오리거나 손으로 찢어가지고 붙이고
실, 끈 등을 풀로 붙이면서 연필이나 붓으로 그린 것보다 형이 단순화되고 색채가 고와서 인상적이다. 자, 초현실주의자 에른스트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천을 표현을 할 것이다. 천, 옷감, 혹은 시를 표현할 것이다. 그러면은 역부로 천을 그리거나 시를 그릴 필요가 없이 천을 그대로 오려 붙여요. 그냥 화면에. 실이죠, 실. 뭐 바느질 하는 실을 그린다. 그러면 실을 그릴 필요 없어. 바로 오려 붙여버려요. 자, 이게 이제 콜라지고, 우리가 콜라죠, 컬렉터, 컬렉션 하는 이 수집해가지고 지금 그냥 막 화면에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콜라지는 파피에꼴레가 발전해서 했다 하는데, 파피에꼴레는 뭐냐? 이거는 입체파 사람들이 1912년경 고안해낸 기법이에요. 그림의 일부에 색지나 신문지 같은 종이를 붙여서 효과를 낸 것이 파피에꼴레의 시초입니다. 자, 콜라주의 차이점. 콜라주는 종이뿐만 아니라 철사, 야구르트 병, 플라스틱, 실이라든지 색깔 실, 있는 물체, 눈에 보이는 물체를 화면 표현 효과를 위해서 어떤 것이든 다 사용을 하는 반면에 파피에꼴레는 종이, 신문지, 색지, 자, 이런 것들을 써서 화면에 붙여서 표현 효과를 낸다. 자, 파피에꼴레는 붓으로 그리는 대신 특수한 효과를 내는데 이용되었어요. 또 큐비즘뿐만 아니라 다다이즘, 구성파, 초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어. 모든 가능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제 콜라주로 발전하여 비유나 상징 또는 의태의 성격을 띠기에 이르게 됩니다. 파피에꼴레는. 자, 이 파피에꼴레가 더 발전해 가지고 여기에 콜라주가 또 발전된다 했겠죠. 그러니까 파피에꼴레가 발전해가 콜라주로 되고, 이 콜라주가 이제 많이 이용을 한다. 이는 파피에꼴레와는 달리 종이뿐만 아니라 천이라든지 이 여러 색지나 철사나 이런 것들을 모두 화면에 붙여서 표현을 해낸다. 자, 해밀턴의 이 작품 좀 자세히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해밀턴의 지금 현재 이거는 해밀턴의 대표작입니다. 해밀턴은 영국 팝 아트를 탄생시킨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가전제품, 보디빌더, 핀업 걸 등 잡지나 텔레비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대사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오려 붙여 만든 이 콜라주 작품은 소비주의와 교외 지역의 생활 문화를 풍자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그는 작품의 모든 이미지들을 미국의 대중 잡지에서 가져와 현대 문명 사회의 중요한 경향들을 비판적으로 들추어내어 간파할 수 있도록 치밀하면서도 신중하게 짜 맞췄어요. 또한 그는 근육질의 보디빌더인 남자 주인공이 들고 있는 막대 사탕에 팝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어서 팝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그 계기가 됐습니다. 팝 아트. 그 다음,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모자이크죠, 모자이크. 자, 보석이나 돌, 생유리 등 작은 조각들을 모아 붙여서 일정한 형상을 만드는 모자이크 기법은 비잔틴 미술의 대표적인 기법이에요. 비잔틴 미술. 자, 이건 유스티아누스 황제와 신하들 547년경
1547년경. 자, 아주 오래된 작품이죠. 이탈리아 리벤나 산비탈레 성당의 부분입니다. 부분. 작품 큰 것 중에서 일부분을 사진을 찍어 갖고 이렇게 게시를 한 거예요. 자, 모자이크는 원래 이제 비잔틴 미술 대표합니다. 비잔틴 미술에서 성행한 것이에요. 강대한 넓은 면에 장식을 이제 하고 현대에 이르서는 새로운 스타일로 다시 이용되기도 합니다. 요새에 여러분들 그 잡지 같은 걸 오래 가지고 하나하나 붙여서 이제 만들죠. 그리고 이제 모자이크는 대리석이나 자연석, 도기 조각, 타일, 뭐 여러 재료들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해 가지고 조화 있게 배치를 해서 아름다운 구상이나 어떤 구상적인 그 표현을 이제 다양한 표현을 하기도 그렇게 하죠. 자, 돌, 생유리 등의 작은 조각을 이어서 붙여 표현했다 해놨죠. 자, 산비탈레 대성당. 자, 그 다음 또 여러가지 표현 기법 중에서 전묘법, 또 임파스도 기법. 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자, 전묘법, 임파스도 기법. 자, 전묘법이라 하면은 신인상주의 작가들이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처음 시도한 것이에요. 이제 색채를 더욱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표현하는 방법.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색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돼요? 명도가 낮아지고 채도가 낮아진다. 채도 낮아진다 하면은 색이 선명하지 않고 탁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색을 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색을 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즉 선명하게 표현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물감을 섞질 않아요. 섞질 안 하고 그 바로 캔버스에 빠레있던 물감을 원색을 하나하나 찍어 갖고 표현을 해.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은 내 눈이 자연스럽게 그 색이 섞여서 보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빨강과 노랑 점을 무수히 찍었다. 그러면은 약간 떨어져서 보면은 내 눈이 섞여 보이니까 주황색으로 보여. 자, 그렇게 하는 게 전묘법입니다. 물감을 수없이 많은 원색의 점을 찍어 형상을 표현하는 전묘 기법으로 화려한 색채와 동화적인 따뜻한 분위기를 표현을 한 작품. 김덕기의 로마의 아침. 자, 전묘법으로 표현을 했다. 그 다음 임파스도 기법이 뭐냐? 임파스도 기법. 자, 임파스도 기법은 물감을 두껍게 칠하여 부조와 같은 질감을 표현했다. 자, 아우어바흐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죠. 지금 뚝뚝하게 칠한 게 물감이야. 물감. 아주 두껍게 칠했죠. 자, 이걸 또 긁어내기도 해. 또 긁어낸 그 자리에 다시 또 칠하기도 하고. 자, 1950년부터 1963년까지 아우어바흐의 주요 모델이 되었던 스텔라 웨스트의 머리를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눈, 코, 입과 약간의 얼굴 외곽선 정도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조형성이 단순화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거의 부조처럼 보일 정도로 물감의 청이 두꺼워 그림의 주제보다는 물감의 특성 자체를 탐구하게 만든 작품이에요. 아우어바흐는 색감에 대한 고집을 굽히지 않았으며
물감의 물질성이 갖는 중요성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유화물감은 일종의 물질 덩어리로 성과 혼합하여 장식적인 효과로 쓰이기보다는 더욱 영구적인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임파스토는 물감을 두껍게 칠하여 화면 질감을 나타내는 기법으로 물감의 천과 붓질의 방향 등이 살아있으며 물감 자체의 진료적 재질의 성격 등으로 특성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 칠하고 또 마르면은 또 칠하고 마르면은 또 칠하고 해서 두께감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기법. 이게 임파스토입니다. 다음 프로타주 기법. 자, 해와의 여러 가지 지금 표현 기법을 지금 하는 거예요. 프로타주. 프로타주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작품. 자, 이 프로타주는 영어로 FROTTAGE 프로타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프로타주. 자, 이거는 나무 결이나 잎, 헝겊 따위의 표면에 종이를 대고 연필 등으로 문질러 피사물의 그 무늬를 떠내는 방법. 피사물을 의식적으로 짜아 맞추는 경우도 있고 나타난 무늬 그 자체에 붓을 가하여 형상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쉽게 이해하려 하면은 우리가 동전을 놓고 100원짜리 동전을 놓고 아주 좀 두께가 얇은 그런 종이를 위에 덮어요. 그 다음 연필로 가지고 동전 위를 연필로 가지고 좌우로 선을 쫙 그어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동전이 나타나요. 동전에 이제 뭐 100원 같으면 100원이라는 이 글자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동전이 그려져. 그게 프로타지입니다. 자, 나무잎 같은 거 그런 것을 그릴 수도 있고 뭐 옷감 이런 것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아주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자, 에른스트 이 사람은 1925년에 프로타주를 고안해요. 고안해가지고 새로운 환상 해와 영역을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는 초현실주의 자동기술법을 실행함에 있어 우연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타주를 처음으로 작품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에른스트가 어떤 대상물에 하폭을 얹고 문질러서 얻어지는 이 형체, 그에게 있어서 프로이드적인 잠재의식을 화면에 정착시킨 결과물로 이제 보여집니다. 하얀 종이 위에 연필이 지나가면서 생겨나는 물체의 행체는 원래의 그것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신기한 행체를 만들어내는데 에른스트가 나무잎이나 헝겊 뭐 이런 걸 문질러서 기이한 그런 행체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자, 이것도 좀 프로타주로 여러 가지 물체를 대놓고 요철이 있는 다양한 물체 위에 종이를 얹고 연필 등을 문질러서 형상을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 자, 여러가지 표현 기법 중에서 핑크 페인팅, 스크래치, 자, 마블링, 자, 이런 게 있는데, 자, 핑크 페인팅은 손으로 그냥 손가락하고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되겠죠. 자, 이 누가 그린 그림이냐 하면은
로카쿠 일본 사람이네. 붓 대신 손에 물감을 찍어 표현을 했다. 평범한 여자아이의 만화적 상상과 소재를 자신만의 기법으로 통해 회화적으로 그리는 작품이다. 그녀의 그림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로카쿠는 마치 일본 만화의 주인공과 같은 모습으로 큰 눈과 긴 팔을 가지고 있으며 천진난만한 의상과 소품들을 보여주죠. 또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앉아있거나 눕기, 달리기 등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색상은 빠르고 즉흥적인 표현을 통해 색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고, 루카쿠의 페인팅 기술은 캔버스 위에 맨손으로 물감을 바르는 독창적인 기법입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익혔답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법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순진무구함과 신선함, 자유로움을 듬뿍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 이 박정민 학생이 그린 스크래치로 그린 거죠. 뾰족한 색을 덧칠한 색을 뾰족한 도구로 긁어서 표현한다. 자, 밑에 특정한 색을 칠하고, 밑에 특정한 색, 요런 여러 색을 칠하고, 위에 또 다른 색을 칠하고, 이래서 이걸 긁어내요. 긁어내면 밑에 처음에 칠했던 그 색이 나오겠지. 긁어내니까, 위에 색을 긁어내니까. 자, 이렇게 이제 긁어내서 표현하는 기법, 이걸 스크래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마블링이라고 해놨죠. 마블링. 자, 이거는 꼭 대리석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그렇게 기법입니다. 자,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지금 현재 여기 마블링 작품 안에 빨강, 뭐 파랑, 뭐 초록 등등 여러 가지 물감을 자유롭게 풀어요. 무슨 물감? 수성 물감? 아니, 유성 물감을 물 위에 넣죠. 그 다음 물을 돌린다든지 특정한 행태로 행태를 이렇더래요. 약간 물을 휘젓는다든지 그러면은 이 유성 물감이 여러 가지 오묘한 행태, 자,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는 우연의 작품이 나와, 우연의 행상이 나와.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종이를 살 덮으면은 유성의 이 물감들이 종이에 달라붙어요. 달라붙으면서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 자, 물 위에 유성 물감을 떨어뜨려 형상을 떠낸다. 큰 세수대 같은 데 물을 가득 받아 놓고 그 위에 유성 물감을 떨어뜨리고 물을 약간 저으면은 형상이 이그러집니다. 물감의 형상이. 그럼 그 위에 종이를 살짝, 물 위에 종이를 살라면은 유성 물감이 종이에 달라붙어.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기법. 자, 이게 마블링입니다. 그 다음 찍기, 찢어서 표현하는 것. 자, 찢는 것도 뭔 작품이냐? 자,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폰타나, 이탈리아 사람이죠. 공간 개념 기대. 날카로운 칼로 캔버스를 찢어서 해와의 공간 개념을 표현했다. 그냥 멀쩡한 캔버스를 칼로가 찢으면은, 이렇게 쭉 찢으면은 어떻게 돼요? 시커먼 색이 아니지만, 그지? 시커먼 부분이 표현되고 또 찢어진 게 나타나. 이게 작품이야, 바로. 자, 이거는 밝고 이 천이 안쪽으로는 굽어 들어가니까 이쪽은 약간 어둡고 안에 이쪽은 새까맣고 이런 표현들을 하죠. 물감을 써서 어둡게 표현하고 검은색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바로 칼로 가지고 꺼우면서
형태를 나타낸다. 자, 캔버스에 날카로운 칼자국을 커팅해 넣은 해화와 조각이 지닌 공간 개념의 한계와 접점을 묘사한 작품. 공간주의를 제창하며 공간을 중요시한 폰타나는 해화는 2차원의 평면이고 조각은 3차원의 입체라는 전통적인 구분을 없애려고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폰타나는 조각 작품을 이제 많이 합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날카로운 칼로 붉은색으로 칠한 캔버스를 수직으로 여러 차례 베었어요. 그 결과 화면에 극적인 이미지가 생성되었는데 여기서 작가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공간 개념이었어요. 그는 캔버스를 베어버림으로써 화면의 팽팽한 긴장감을 없애고 관람객이 캔버스 뒤편의 공간을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폰타나의 찍기 기법. 자, 지금 해와의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제 간단하게 아까 설명한 그 바피에콜레, 그 입체파 사람들이 1912년경 고안해낸 기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색지나 신문지 같은 종이를 붙여서 효과를 낸 것이다. 그 다음, 뿌리기 기법. 뿌리기는, 도화지나 캔버스에 바로 물감을 뿌리거나 떨어뜨리거나 흘려서 드리핑 흘려서 우연한 효과를 찾아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추상표현주의 작가 잭슨 플록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뿌리 기법으로 작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추상표현주의에서 나타나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 데칼코마니 여러분들 이게 많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죠. 전사술의 일종이다 해놨죠. 자,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오탑니다.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사용했던 기법이다. 초현실주의 작가. 물감을 종 위에 딱 넣고 반을 딱 접었다. 접었다가 딱 펴면은 그 접은 부분을 중심으로 양쪽 똑같이 대칭이 되어 있는 그림이 나타나겠죠. 그게 데칼코마니입니다. 그 다음 태우기, 버닝 기법. 태우기. 자, 이거는 불과 약품을 써서 물건을 태우고 여기서 생기는 일그러진 외곽선이라든지 변색한 색채라든지 또는 열의 강도에 따른 면의 구김이라든지 타서 사라져가는 형태라든지 등 조형적인 관점에서 축출해내어 시각화하는 기법입니다. 특수한 마테리얼을 내기 위하여 기름칠한 화면을 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페이스팅 이거는 자, 아까 그 핑크 페인팅과 거의 같은데 페이스팅은 수성풀 같은 끈적끈적한 반죽의 성질이 있는 물질을 써서 만드는 기법으로 칠하기, 드러내기, 두들기기, 끌고 뜯기 등등 기법을 가하여 느긋한 유연성 있는 형태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기법입니다. 수성풀에 적당히 물감을 섞어 컬러 페이스트를 만들어 손바닥, 발가락을 가지고 한다든지 등등 이 문질러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스팅 기법, 핑크 페인팅 기법. 자, 그 다음 번지기. 자, 화선지와 같은 물기가 잘 번지는 성질이 있는 종이나 천을 이용해서 환상적이거나 상징적인 표현을 합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재미있는 작품을 얻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표현 기법이 상당히 많죠.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자신이 한쪽 손 쌤이 그리라 했는데 잘 그리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까지 손을 그려 가지고 올리고 그 다음 완성 작품은 가지고 있다가 다음 등교했을 때 제출하도록 합니다. 학습 내용 정리하기. 자, 소묘, 선의 느낌을 살려 주로 단색으로 그린 그림이다. 작품의 밑그림으로 사용되나 그 자체로 독립된 작품이 되기도 한다. 지금 여태까지 한 거 모두 정리하는 겁니다. 크로키, 대상의 동세와 특징을 빠른 시간에 포착해서 간략한 선으로 생동감 있게 그린다. 자, 이 빠른 시간이라 하면은 어떻게 3 내지 4분입니다. 3 내지 4분 안에 대상의 특징을 포착을 해서 그리는 것. 이것이 크로키입니다. 정밀묘사, 대상의 형태, 명암, 질감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표현하는 소묘 방법을 정밀묘사한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손 그리는 거 있죠? 자, 정밀묘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여러가지 소묘 재료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연필, 목탄, 콩테, 파스텔, 붓과목, 마커, 펜, 크레용 이런 것 등이 있었다. 그 다음 여러가지 채색 재료로는 프레스코, 템페라, 유체물감, 수채물감, 아크릴물감, 구아슈 등이 있다. 회화의 표현 기법으로는 콜라주라든지 모자이크라든지 전면법, 핑크페인팅, 마블링, 시프팅, 데칼코마니, 임파스토, 프로타주, 스크래치 등이 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 평가입니다. 유성물감으로 데리스과 같은 무늬를 얻을 수 있는 표현 기법은 어느 것이냐? 데칼코마니, 마블링, 프로타주 중에서 뭡니까? 프로타지 혹은 프로타주입니다. 중에서 뭐죠? 예, 마블링이겠죠. 정답은 2번. 그 다음 사진, 신문지, 색종이, 헝겊실 등 여러가지 재료를 화면에 직접 붙여서 표현하는 회화의 표현기법. 여기에서 우리가 사진이나 신문지, 종이 이것만 하면은 또 다른데 헝겊, 실, 캔, 플라스틱 등등 여러가지 재료를 화면에 직접 붙였다. 뭘까요? 콜라주. 자, 그러면은 사진이나 신문지, 종이, 잡지 이런 것 등을 붙여서 표현했다. 뭐죠? 파피아 꼴레. 파피아 꼴레.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